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명화로 만나다 8번째 시간에는 네덜란드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명화로 만나다 이 수업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요즘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유명한 이런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동계 올림픽을 굉장히 즐겨보는 스타일인데 그 동계 올림픽의 꽃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체력도 좋고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심미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전에 한때 그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금메달을 딴 그 네덜란드의 그 수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전 선수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들 금메달을 잘 딸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뭘 먹나를 검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좀 우스갯소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네덜란드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네덜란드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풍경화 위주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나중에 프랑스로 가서 피카소의 그림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추상화를 여러 가지를 이제 그렸다고 전해져 온다고 하는데요. 이 몬드리안의 이 풍경화 말고 이 추상화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선과 어떤 직각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색의 이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활용해서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뭔가 기울어질 것 같지 않은 형태의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몬드리안은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추상화라는 작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추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물이나 이런 대상들을 잘 봤을 때 이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을 좀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상화라는 거는 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가진 특징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어떤 간단하게 점이나 선이나 뭐 면이나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추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무슨 뜻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좀 무관심하게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이런 추상화 작품을 보면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추상화를 보는 재미가 너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온연구소에서 이전에 만든 영상들 중에 그 고우편을 보시면은 고우도 역시 사실 그림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긴 했지만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몬드리안처럼 그냥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도형들로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고우 역시도 자신의 어떤 작품 속에서
추상이라는 어떤 그런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색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아주 축약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트 몬드리안의 화가의 작품을 통해서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추상이라는 사고 기능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 추상이라는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표지판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오늘의 활동을 전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학습 능력은 분석력, 추론 능력,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징화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몬드리안이 추구한 추상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몬드리안의 작품 속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세 번째, 몬드리안처럼 추상화한 나만의 표지판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몬드리안이 그린 그림들 중에서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4장의 그림 중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20세기 초반 몬드리안이 화가로 활동할 당시에 사진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은 뭔가요? 굉장히 사실을 실제적으로 담아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몬드리안은 어떤가요? 실제적이기보다는 뭔가 그 생각을 넘어서서 뭔가 의미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내 버리니까 그 실제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품들과 좀 상반된 어떤 그런 작품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좀 약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몬드리안이 말하는 자신의 작품 속에는 순수함이 있고 완벽하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는데 그 유명한 말 중에 우리가 이런 자연의 진짜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을 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그림 속에 어떤 수평적인 어떤 선이나 뭐 수직적인 어떤 그런 선들은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어떤 표현이며 조화다. 그리고 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무의 형태가 굉장히 실제적이어서 조금 단순화되더니 더 단순화되더니 사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고서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아 저게 나무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 앞에 있는 사진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만 본다면 아 이게 뭐지? 하늘인가? 먼지인가? 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죠. 사실은 이게 추상화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은 자세한 이 실제적인 것들로부터 필요 없는 거를 빼감으로써 선으로만 내가 나타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축약적인 어떤 그림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몬드리안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통해서 이 몬드리안이 이 그림을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그렸는지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몬드리안의 선이라든지 색깔이나 이 모양 형태를 통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장면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봄으로써 아 그런 장면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네모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선이 있어서 수평선도 있고 수직선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의 어떤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요거 하나하나 어떤 장면인지 되게 빠르게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을 길렀다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노랑이 좀 위에 있고
그리고 빨강이 좀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파랑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선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뭔가 이게 해변가에 파란 그런 바다가 있는 해변가에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있고, 이 빨간색은 열정이 있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 바닷가에서 나의 열정을 비추어 보면서 잠깐 휴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생각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좀 이 활동에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몬드리안이 그린 이 그림이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노란색은 어떻게 또 다른 대상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 빨간색 이 부분은 어떤 대상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이 파란색 이 부분은 또 어떤 대상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장면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나만의 표지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내 표지판을 만들기 전에 표지판 몇 가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stop 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연 어떤 표지판일까요? 네, 맞습니다. 멈추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stop이라는 표지판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이 빨간색은 사실은 가장 멀리서도 눈에 띄게 보이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라는 색깔의 의미에 경고를 하거나 금지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신호등에서 초록색이면 뭔가 가는 거, 뭔가 행동하도록 하는 거인 반면,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멈춰라 라는 의미잖아요. 역시 이 표지판도 좀 강하게 금지하고 경고하는 의미를 담게끔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흰색으로 그러면 글씨는 왜 썼을까요? 이 빨간색의 바탕에서 검정색으로 스탑을 쓰면 멀리서도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멀리서도 그 글씨를 가늠할 수 있게끔 상당히 글씨가 이렇게 대비되어서 보여질 수 있는 색깔 중에 이 흰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지판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색깔인가요? 네, 노란색과 검정색입니다. 이 노란색과 검정색도 멀리서 굉장히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색깔의 조합인데요. 이때 여기에서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지 말라, 금지, 경고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란 색깔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에요. 노란색은 약간 이렇게 네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란 색깔을 사용했고, 그리고 유턴하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턴 표시를 화살표로 간단하게 나타냄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거나 자전거를 타고 빨리 지나갈 때 표지판을 봤을 때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모양 자체를 간단하게 한 모습이 있다, 그게 약속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표지판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은 이 표지판은 어떻게 보면 변기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죠.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아까는 파란색이죠. 사실은 빨간색은 경고, 금지, 그만해라, 멈춰라, 스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파란색은 권유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강렬하진 않지만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떤 좋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여기는 장애인,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 좀 양해해 주세요, 좀 양보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만의 표지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만들 이 표지판은 과연 어디에 쓰면 좋을 표지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 표지판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조심했을 텐데 라고 느끼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이 지금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 조금 덜 미끄러질 것 같은데 보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미끌미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물을 조심하세요. 바닥에 물을 한번 보세요. 물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듯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 물 약간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탑이라고 표현을 하던지 잠깐 보세요. 좀 약간 잠깐 보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표현해 본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기호나 간단한 선이나 간단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지판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지판이 생각이 나나요? 어떤 상황에 필요한 표지판인지 생각해보고 표지판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만의 표지판에 색깔을 칠한 후에 그리고 나만의 표지판을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가 만든 표지판을 아이에게 서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 속에서 추상화라는 어떤 작품을 알아보고 추상이라는 사고 기능에 대해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추상화 기법을 활용한 어떤 표지판, 나만의 표지판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